2007년 전라남도 보성. 아름다운 바다로 여행을 온 젊은이들이 한 노인의 배에 올라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69세 어부 오종근이 저지른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대학교 신입생 커플이 보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에는 선착장으로 향하는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여학생으로부터 119에 4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엔진 소음만 들릴 뿐 구조 요청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틀 두 사람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었지만 당시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동반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25일 같은 방법으로 24세 직장인 여성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정적 단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를 타기 전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그 여성의 남편에게 간절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당시 문자로 일일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가 마지막 희망으로 보낸 이 메시지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치밀한 탐문 수사 결과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정박 위치가 바뀐 단 한 척의 배를 찾아냈습니다. 배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볼펜, 머리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면서 오종근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오종근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배에 태운 후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여성을 성추행하려 했고 이를 방해하는 남성을 먼저 바다에 밀어넣었습니다. 물에 빠진 피해자가 배에 오르려 하면 삿갓대로 내리쳐 익사시켰습니다. 69세 고령이었지만 오랜 어부 생활로 단련된 완력과 바다에 대한 숙련도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게도 단순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딸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디지털 카메라를 찾기 시작했고 어선의 쌍끌이 어망에 카메라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카메라의 메모리를 국과수가 기적적으로 복원해내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종근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는 그의 태도 변화를 통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8년 오종근의 장남이 충격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오종근은 큰아들이 왜요? 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피했고 보성에 살던 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상관없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낯선 사람과 위험한 환경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010년 사형이 확정된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사형수의 범행은 젊고 소중한 이들의 삶을 앗아갔고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겪은 슬픔은 말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